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게 상당히 큰 건데요. 부가가치세 간이가세자의 기준이 상향됐습니다. 기존에는 4,400만 원에서 현재는 8천만 원인데요. 이게 변경이 1억 4천만 원까지 상향 조정돼서 전세 사기를 당한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리고 역전세 나서 전세금 못 돌려받는 것도 죽겠는데, 취득세 겨우 200만 원 감면해 주면서 팔리지도 않는 빌라를 사라고 얘기하는 이 국가의 정책이 사실 뭐 그렇게 썩 올바른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은 하지만, 참 이게 생애 최초로 구입을 하는 집이 전세 사기를 당한 집이라는 것이 두 번 죽이는 일이 아닌가. 일자를 그냥 당일날 효력 발생으로 그냥 바꾸면 되지. 왜 은행을 이렇게 전산도 막 바꿔야 될 거고 인력도 늘려야 될 거고 여러 가지로 문제들이 있을 텐데 그냥 임대차 보호법을 그냥 당일 효력 발생으로 그냥 그거 한 줄 바꾸면 그만인 것을 왜 그건 그대로 놔두고 이걸 바꾸자고 노력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안녕하세요. 임대박사 투데이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즐거운 소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즐거운 정책이라고 해야 하나요? 5가지를 제가 가지고 와봤는데요.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이고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고 추진하고 있는 것들도 있는데 여러 가지 정책 자료들 중에서 선별해서 5가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청년들과 그리고 소상공인 분들이 보시면 좋을 만한 내용들입니다. 정말 여러 가지 지원책을 내놨는데요. 그 중에서 엑기스 5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첫 번째, 저희 중소기업 청년대출 알고 계시죠? 보증금 2억에 최대 1억까지 대출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금리는 단일금리죠. 1.5%로 단일금리인 아주 최저금리인데요. 이게 상향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청년 버팀목 대출과 통합하여 운영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2024년 상반기 내에 이렇게 추진을 해보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작년까지 원래 중기청이 만료가 될 예정이었는데 올해 다시 1년을 연장을 했는데 1년을 연장함과 동시에 이런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버팀목과 청년 버팀목과 통합하여 운영하면서 조건이 어떻게 변경이 될 예정이냐면요. 기존에는 보증금 2억에 대출한도 1억 그리고 금리는 단일금리 1.5%였습니다. 근데 임차 보증금이 3억으로 올라가고요. 그리고 대출한도도 2억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조건이 동일해지는 거고요. 대신에 금리는 최저금리가 1.5%. 그래서 중소기업 청년대출의 최저금리부터 시작을 해서 최대 2.4%까지 이렇게 해서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과 통합해서 운영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태라서 올해 중기청이 조금 더 확대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게 상당히 큰 건데요. 부가가치세 간이가세자의 기준이 상향됐습니다. 기존에는 4,400만 원에서 현재는 8천만 원인데요. 이게 변경이 1억 4천만 원까지 상향 조정돼서 2024년 2월 13일부터 19일까지 입법 예고를 하고 그리고 2월 중에 공포하고 시행할 예정입니다. 근데 부가세는 간이가세자 부가세 같은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1년에 2번 반기별로 하게 되어 있어서 실질적인 최초 적용은 7월 1일부터 기준 금액이 적용될 예정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게 매출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4,400만 원이었는데 그게 8천만 원까지 늘어났고 사실 1년에 매출 8천만 원이면 한 달에 1,000만 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간이가세로 하기에는 사실 그렇게 실효성이 없다고 보아서 거의 대부분 일반 사업자로 바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간이가세로 시작할 수 있는 업종이 또 한정되어 있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1억 4천만 원까지 올라가면서 특별히 내가 매입을 잡을 것이 없거나 매출 대비해서 매입을 신경 쓸 겨를이 없다. 그리고 내가 특별히 신고해야 할 게 없다고 판단이 되시는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하셔서 그냥 일괄적으로 매입을 공제 받으시고 세액을 산출 받으시는 게 간편하실 수 있다. 그래서 매출이 1억 4천 이하이신 경우에는 1년 매출이 1억 4천 이하
이하인 경우에는 간이과세로 하시는 것이 유리하고 그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 과세로 하시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로는요, 1분기 중에 2024년 3월까지죠. 영세 소상공인. 근데 이 소상공인이 연매출 3천만 원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약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126만 명이 이에 해당이 된다고 하시는데 업체당 20만 원씩 총 2,520억 규모로 전기료를 감면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3월 달까지는 이렇게 각 그 소상공인에게 126만 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의 업체당 20만 원을 지원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전세 사기 또는 역전세 피해 방지 주거 지원 강화입니다.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기획재정부에서 1월 4일날 발표한 보도자료들 중에서 엑기스만 뽑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 이게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행이 될 예정인 것도 있고요. 시행이 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네, 그래서 전세 사기 역전세 피해 방지 주거 지원 강화가 네 번째인데요. 위험성 높은 다세대, 다가구 주택의 임차인분이 신청하실 수 있는 사항이시고요. 임차인분께서 본인이 살고 있는 역전세나 전세 사기의 위험이 높은 다세대, 다가구에 살고 있는 임차인의 경우에 본인이 임차인이 매입을 하는 경우에 2004년도에 한해서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데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해 주겠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한 2억 정도의 집에 취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주택을 내가 그걸 빌라를 사게 되면 1주택자가 되잖아요. 그럼 청약을 할 때 불리한 기준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청약 시에 무주택자의 지위를 유지시켜 주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전세 사기를 당한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리고 역전세에 나서 전세금 못 돌려받는 것도 죽겠는데 취득세 겨우 200만 원 감면해 주면서 팔리지도 않는 빌라를 사라고 얘기하는 이 국가의 정책이 사실 뭐 그렇게 썩 올바른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은 하지만, 제가 중개사로서 느꼈을 때 지금 이 전세 사기나 역전세에 얽혀 있는 임차인분이 가장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사시거나 이 빌라를 사버리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내 돈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냥 사서 내 자산으로 만들어 버리거나 아니면 돌려줄 때까지 그냥 계속해서 거주하시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그런 이유로 정부에서도 그렇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매입을 해라, 이 방법밖에는 없다,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대신에 무주택자 지위 유지해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 임대인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번에는 임대인들 중에서 내가 역전세가 나고, 전세 사기는 아니겠죠, 역전세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 일부러 공시지가를 내려버려서 보증보험 시세는 3억이었던 빌라가요, 예를 들면 시세가 3억이었던 빌라가 공시지가를 내려버려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2억 5천에 전세를 내놓지 않으면 보증보험이 들어지지 않아서 전세가 나가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공시지가를 너무 많이 내리는 바람에요. 그래서 시세가 형성된 것보다 전세가가 어거지로 너무 내려온 바람에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등록임대 사업자분들께 LH 주택공사에서 1호에 한해서 양도를 받아주겠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 1개만 가지고 계신 경우가 아니라 여러 개의 수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그냥 덜렁 1개 받아주겠다. 네, 이것도 뭐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 같기는 한데요. 아무튼 의무기간에 양도를 하면 원래 과태료가 있거든요. 근데 그 과태료를 미적용하겠다.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면 임대사업자한테만 양도를 할 수가 있는데 비임대사업자한테 양도를 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다. 단 2024년 이내에 그것이 진행됐을 때입니다. 그래서 건물의 조건은 60제곱 이하, 수도권은 3억, 그리고 지방은 2억, 그리고 1년 이상 거주한 임차인이면서 생애 최초로 그 전세 사기를 당할 뻔한, 그리고 역전세를 당할 뻔한 그 빌라를 생애 최초로 구입을 하셔야 된다. 참 이게 생애 최초로 구입을 하는 집이 전세 사기를 당한 집이라는 것이 두 번 죽이는 일이 아닌가. 이 전세 사기에 연루된 사기꾼들을 아주 색출해서 엄하게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입주일 당일 동시 근저당 설정 사기 근절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이제 확정일자랑 근저당의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 중에 가장 악법 중에 악법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 것이, 확정일자는 이길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근저당 같은 경우에는 당일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사를 하고 당일날 전입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그날 임대인이 준비를 해놓고 근저당을 실행을 해버리면 후순위가 돼버리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을 해서, 지금은 특약에도 이길까지는 뭐 권리 변동사항이 없기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특약을 걸기도 하지만, 사실 그거는 이제 후순위적인 후조치에 불과하기 때문에 소송을 걸어야 하고, 그 사람이 돌려줄 돈이 없다면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정부에서 임대인이 혹시라도 대출을 받는 경우에 전세 보증금하고 확정일자가 있는지 전체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게끔 하고, 그 다음에 확인한 다음에 대출을 실행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확정일자가 찍혀 있으면 대항력은 이길 0시부터 발효가 되지만, 확정일자가 찍힌 건 은행에서 그날 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전세 보증금과 확정일자를 확인하고 대출을 실행할지 여부를 판단하겠다. 그래서 2024년 상반기까지는 지금 기업은행과 그리고 신협저축은행 등 6개 금융기관에서 실시를 할 예정이고, 그리고 2025년 내에는 금융권 전반적으로 확대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대출을 받는 게 1금융권에서 대출도 많이 받으시지만, 임대인분들이 대출을 받으시는 경우에는 2금융권에서도 대출을 많이 받으시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신협이나 저축은행 등에서도 같이 이렇게 참여해 주는 것도 되게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금융권에 점진적으로 확대를 하겠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뭐 그런 일이 없지 않을까. 그리고 확정일자를 그냥 당일날 효력 발생으로 그냥 바꾸면 되지, 왜 은행을 이렇게 전산도 막 바꿔야 될 거고 인력도 늘려야 될 거고 여러 가지로 문제들이 있을 텐데, 그냥 임대차 보호법을 그냥 당일 효력 발생으로 그냥 그거 한 줄 바꾸면 그만인 것을 왜 그건 그대로 놔두고 이걸 바꾸자고 노력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은행에다가 이러한 조치를 취해서 이렇게 입주일 당일날 동시 근저당 설정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사기를 근절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중소기업 청년 대출이 대출 한도가 2억까지 늘어난다라는 그런 좋은 소식과, 그리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매출이 최대 1억 4천까지 늘어날 거다. 이건 확정사항이고요. 그리고 이것도 확정사항으로 이제 3월달, 그러니까 1분기 내에는 전기료를 20만원씩, 업체당 20만원씩 지원을 해줄 거고, 연매출 3천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그리고 전세사기 역전세의 피해 방지로서 임차인이 건물을 살 때는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그러니까 수도권이나 지방이니까요, 거의 뭐 최대 70-80%까지는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추후 청약시에도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겠다. 그리고 임대인의 경우에는 등록임대 사업자인 경우에 한 개의 호에 한해서,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한 개의 호실에 한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 LH에 양도가 가능하게끔 하겠다. 인데 의무기간 동안에 양도를 하더라도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겠다. 그리고 조건은 이러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입주일 당일날 동시 근저당 설정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기를 근절한다라는 내용으로 해서 은행과 연계해서 확정일자와 전세 보증금을 확인한 후에 임대인에게 대출을 내주겠다. 이런 절차를 만들겠다. 그냥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냥 임대차 보호법 한 줄 바꾸면 되는 것을 은행한테 은행들 괴롭혀서 전산 바꾸고 인력 늘려서 왜 이런 짓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짓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럼 어찌됐건 뭐 임차인분들한테는 좋은 소식이니까요. 뭔가 계속해서 업데이트되고 보호장치나 안전장치가 늘어나는 건 좋은 거니까요. 네,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2024년도에 변경될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라고요. 이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